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리즘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4 Optimum Design Concepts, Optimality Condition이라는 부분인데 이 챕터 4의 모든 내용들을 나가지는 않을 거고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내용일지라도 내용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챕터 6를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자, 챕터 4.1 Definitions of Global and Local Minima 부분입니다. 4.1.1 Minimum and Maximum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미니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맥시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또는 우리가 최적 설계에서는 미니멈 포인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내에 있는 위치들 중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는 위치를 우리는 미니멈 또는 미니멈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맥시멈이란 것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 가장 큰 값인 위치를 우리는 맥시멈 또는 맥시멈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 미니멈 포인트 또는 미니멈이라는 것도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미니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글로벌 미니멈에서 글로벌이라는 것이 전역 또는 어떤 전체 범위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는 전역 최소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하나의 포인트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계산이 되었고 이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feasible set, 그러니까 그 feasible set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내에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의 셋으로 구성하는 것이 feasible set이라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 feasible set 안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 중에서 그 모든 포인트 중에서 가장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는 지점, 그것이 글로벌 미니멈이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가지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없을 때, 그 feasible set 안에서 이 포인트,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이 하나의 포인트보다 더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없을 때 이 포인트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feasible set 안에서의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컬 미니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컬이라는 것 자체가 한글로 국소,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서의 미니멈이라는 뜻인데요. 로컬 미니멈을 보통 우리는 국소 최소점 정도로 한글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은 전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은 아니고 특정한 영역.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의 위치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위치 근처를 둘러봤을 때 이 위치보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포인트보다 더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없을 때 그 점을 이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그 국소적인 그 지역 내에서 그 협소한 공간 내에서의 미니멈이라고 해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함수를 봤을 때 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B점은요 하나의 로컬 미니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B점을 우리가 딱 선택을 하고 B점 주위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지점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은 여기가 되고요. 이 지점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쭈루룩 비교를 해봤을 때 이 B 지점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그 영역 주변에서는 B점이 가장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게 되겠죠. 그럴 때 이 B점이 로컬 미니멈이 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D점도 다른 지점이랑 비교를 했더니 D점이 가장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는 D점이 로컬 미니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D점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B점이 로컬 미니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D점이 더 낮은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D점이 더 글로벌 미니멈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x 값이요. x 값이 그러니까 x 값 가로축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듯이 이 x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더 많이 가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함수 값이. 그러면은 여기의 값이 여기나 여기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미니멈에 가까운 값이 될 거고, 얘가 무한대로 쭉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을 정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얘가 이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올라가다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더 넓은 범위에서는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글로벌 미니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을 다 탐색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은 없는 경우로 보고 대신에 로컬 미니멈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로컬 미니멈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만 설명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요. 얘는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x의 범위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b까지로 딱 한정을 해 놓은 거예요.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한정을 해 놓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x가 정의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선택을 뭐라고 하죠?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작거나 같다라는 이 의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점을 이렇게 점으로 검은색 점으로 이렇게 칠해서 표시를 하죠. 예를 들면 아니면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고만 표현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색깔이 안 쳐져 있는 이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 가지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을 딱 한정해 두게 되면은 일종의 컨스트레인트로 한정을 해 두게 되면은 이 공간 내에서는 이 영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b까지 이 영역 내에서는 어떠한 값이 최소값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눈으로 볼 수 있다시피 이 D점. 그래서 이 D점을 우리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공간 내에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가죠? 그러니까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 지점이 가장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진 위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이 A점이 되겠네요. A점이 좀 더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이겠네요.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이 점이 글로벌 미니멈을 가지는 위치.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니멈이 아니라 미니마라고 부르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미니멈 포인트들,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 개의 로컬 미니멈들의 덩어리를 우리는 미니마, 그러니까 복수형이라고 보면 돼요. 미니멈의 복수형. 그래서 미니마라고 부르고요. 맥시마는 이해할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맥시멈 포인트들을 하나의 셋으로 고려하는 그것을 우리는 맥시마,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 그러니까 맥시멈 포인트들의 여러 개의 맥시멈 포인트들을 그냥 하나의 맥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글로벌 미니멈이랑 로컬 미니멈을 그 책에서는 글로벌 미니멈을 우리는 앱솔루트, 그러니까 어떤 것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작은 그 최소점이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미니멈은 렐러티브,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위치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값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느낌의 렐러티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글로벌 미니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x 스타라는 위치에서의 그 함수 값이 다른 어떠한 x의 위치보다 그 feasible set S 안에 위치하고 S 안에 포함되는 어떠한 그 x에 대해서도 더 낮은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는 그 x 스타를 우리는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로컬 미니멈은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x 스타의 근처랑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최소 낮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진다고 해서 로컬 미니멈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제를 하나 볼 건데요. 그 그러니까 이전 챕터에서처럼 요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최적화 문제들을 고려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예제 4.1의 문제는 뭐냐면은 x랑 y를 독립 변수로 가지고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원의 수식이죠. 그렇죠? 원수식.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 이것은 0,0을 그 중점으로 가지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었고요. 얘는 어떤 그 반지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의 그 형태 자체가 4,6을 중점으로 가지는 원의 방정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여기 2차원 그래프에다 그려보면은 여기 이점이 4,6인 위치고요. 그렇죠? 4,6인 위치고요. 이 점을 중점으로 가지는 이러한 원형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반지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4개의 제약 조건을 고려를 할 건데, 첫 번째를 제약 조건 요거는 지금 그림을 도시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feasible set,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feasible set은 이 공간 내에,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feasible region이 되는 거고, 이 공간 내에 있는 어떠한 점들의 세트를 우리는 feasible set S라고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로컬 미니마랑 글로벌 미니마를 찾는데요. 자, 몇 가지 포인트들을 고려를 할 건데, 첫 번째로 0,0인 A 지점을 봅시다. A 지점 0,0을 앞에 있는 요 수식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오브젝티브 펑션이 52라는 값이 되고요. 근데 요 52라는 값을 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B점이라든지 아니면 D점이라든지 E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A점이 훨씬 높은 그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점 자체를 봤을 때 이점이 4,6이죠. 그래서 4,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브젝티브 펑션이 0이죠. 그렇죠? 여기의 값은 0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더라도 A점의 오브젝티브 펑션 값 52는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로컬 미니멈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F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포인트 F니까 여기 있죠. 얘는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36인데 이 36이라는 것도 E점이랑 비교해서는 큰 값이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이 안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점 같은 경우도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서 로컬 미니멈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G, 여기 있는 요 위치 같은 경우에도 E점이랑 비교해서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E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포인트 E가 로컬 미니멈이기도 하면서 이 전체 공간에 대한 글로벌 미니멈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점이 로컬 미니멈과 글로벌 미니멈을 둘 다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요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컨스트레인트에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모든 컨스트레인트들이 not active, inactive인 상태가 되어 있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 이점이 미니멈 포인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4.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얘는 중심점이 4,6이었는데 얘가 이동을 해서 10,8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최소점 여기가 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 feasible region의 바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었던 4.1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점 10,8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을 가지게 되겠지만 얘는 feasible region의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infeasible region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최소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점으로 고려할 수가 없는 점이 될 겁니다. 그나마 이거 자체가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반지름이 가장 작은 위치가 그나마 오브젝티브 펑션이 가장 낮은 값이기 때문에 이 feasible region 안에서 요만큼의 region 안에서 그나마 이 점에 가까운 위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G 여기 점이래요. 여기 점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라서 이 G점이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그나마 이 점에 가까운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의 위치가 7,5 그리고 그때의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18이라는 값을 가진대요. 그래서 이 점이 하나의 로컬 미니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G1이죠. 그래서 G1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G1 컨스트레인트는 액티브인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점 자체가 딱 그 컨스트레인트에 딱 걸리는 상태고, 요 말은 즉슨 뭐냐면은 지금 G1이 없다면요, 만약에 이 G1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딱 요 점을 그 미니멈으로 고려할 수가 없을 건데, 이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이 지점에 딱 걸려가지고 요 G라는 지점을 우리는 미니멈 포인트라고 설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어떤 뭔가 예를 들면 뭐 반비례 관계라든지 아니면 제약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작아지는 방향 중에서 이 제약하는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인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미니멈 포인트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는 이 G라는 점이 로컬 미니멈이기도 하고 글로벌 미니멈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4.3을 고려를 할 건데, 여기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대로예요. 그죠? 오브젝티브 펑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맥시멈,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최대가 되는 위치들을 찾아라 라고 했더니 세 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D점 같은 경우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52, 그리고 얘가 C나 아니면 F나 E점이랑 비교해서 더 큰 값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로컬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점, 이 C점을 봤을 때는 여기보다 이 CD 라인 요걸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C 값은 로컬 맥시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쭉 찾아봤더니 A점이 52라는 값을 가지고 B점도 52라는 값을 가지고 D점도 52라는 값을 가져서 이 세 개를 우리는 그 로컬 맥시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로컬 맥시멈을 우리는 로컬 맥시마, 세 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로컬 맥시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로컬 맥시멈들이 요 세 개의 로컬 맥시멈 포인트들이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세 개 모두 다 로컬 맥시멈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맥시멈이기도 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더 큰 값이 있다면 걔가 글로벌 맥시멈이 되겠는데, 세 개 우연히 A점, B점, D점 모두 52라는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세 포인트 모두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4.1.2 Extends over Minimum이라고 하는데, 요 챕터에서는 웨이어스트레스 theorem, 여기 사람 이름이라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theorem이 있고, 이러한 theorem을 통해서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는 조건을 설명을 해 놓은 그 챕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 fx라는 함수가 컨티뉴어스 한데요, 어디에 컨티뉴어스 하냐면은
non-empty feasible set, 그러니까 하나의 점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feasible set S 위에서 continuous 하고, 이 feasible set S는 closed and bounded, 그러니까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운드 처리가, 그러니까 바운드 처리라고 한 것이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요렇게 어떤 바운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태라고 했을 때 이 fx는 글로벌 미니멈을 가지고 있다. S라는 feasible set 안에서 feasible set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한 점을 글로벌 미니멈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closed라는 표현이랑 bounded라는 표현,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losed and bounded, 그러니까 closed 되어 있고 bounded 되어 있다는 뜻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closed, 닫혀 있다는 것이고요. bounded라는 것은 바운드에 걸려 있다, 이런 느낌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closed라는 것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 어느 영역에서부터 어느 영역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closed,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을 보겠다는 뜻인데, 이 bounded라는 것은 그 공간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끝 부분을 포함을 시키겠느냐, 포함시키지 않겠냐는 부분이에요. 이것부터 설명하면, 바운디드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끝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로 표현해서 끝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바운디드라고 설명을 하고요. unbounded는 바운디드의 반대말로 이렇게 하나라도 그 끝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unbounded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고, 내가 이 지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볼 건데, 이 지점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색깔이 쳐져져 있는 그냥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얘가 만약에 채워져 있다, 이렇게 검은색 또는 색깔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때 요게 크거나 같다인 경우에는, 그리고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어떤 뭐가 없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도 될 수 있고 플러스 b도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또는 작다라고 표현되는 경우에는 unbound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unbounded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될 수 있냐고 하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0.9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0.99,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0.999 등등등 해서 소수점 무한정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점차 가까워지는, 마치 리미테이션을 쓰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마이너스가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그냥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값까지는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될 수가 없어서 unbounded라고 표현을 합니다. unbounded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의 이 x값은 무한개의 개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이 x가 S라는 feasible set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의 값이 유한계인 상태에서 봤을 때 딱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unbounde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unclosed는 당연히 이해가 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값이 변하는지를 설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unclosed, 어떤 공간 내에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nclosed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unclosed니까 unbounded 되겠죠. 바운드도 없고 그 끝부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가 가능하고 a, b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운드 되어 있고요. 일단은 closed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 마이너스 a랑 b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운디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 웨이어 스트레스 CRM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CRM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게 되는데, 이거 자체만 보고 딱 글로벌 미니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오브젝티브 펑션 값이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게 될 경우에는 x 이쪽을 우리가 y로 봤을 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x라는 값 자체가 이 0이라는 값을 포함을 못 하겠죠. 0에서는 이 값 자체가 함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을 포함하지는 못할 거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어떤 영역 내에서 x 값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0 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이 될지언정 이 0에서의 위치에서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설령 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도 얘는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운드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펑션 자체가 x0에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운드 되어 있더라도 그 웨어 스트레스 티어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클로즈 되어 있고 바운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글로벌 미니멈이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제곱,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x고요, y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2차원 그래프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클로즈 되어 있지만 바운디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언바운디드 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x제곱의 글로벌 미니멈은 여기라는 것, 0의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CRM 자체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글로벌 미니멈은 x0에 위치해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미니멈이 존재하지만 CRM은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웨어 스트레스 CRM이라는 것이 뭔가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클로즈 되어 있고 바운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공간 내에서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놨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4.2 Review of some basic calculus concepts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전에 설명했었던 그 그레디언트 그리고 헤시안이라고 불렀던 2차 도함수 또는 2차 미분에 대한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복습 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하는 챕터가 될 겁니다. 4.2.1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해서 partial derivatives of a function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전의 내용들을 좀 상기해서 보면은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특히나 이제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n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라는 인덱스가 1부터 n까지 변하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그 그레디언트 또는 그레디언트를 가질 때 그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파셜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편미분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i란 값은 1부터 n까지 바뀌는데 함수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f라고 해가지고 얘가 i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편미분항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ci라고 표현한다고 쳤을 때 이 c라는 벡터는 ci의 벡터를 i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1부터 n까지로 쭉 다 이렇게 통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1부터 xn까지 각각 편미분되는 것을 모아놓은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c라는 벡터가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레디언트 벡터겠죠. 그리고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함수를 de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를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가로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를 그 그림으로 표현한 거, 3차원 그래프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느낌 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x1, x2, x3라는 어떤 3차원의 공간 내에서 이러한 영역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x 스타라는 지점에서 지점이 요 공간 요 서피스로 표현되는 요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미분값, 그러니까 여기서의 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x축, 그 다음에 y축, 미안해요. x1축, x2축, x3축으로 조금씩 변해가면서 봤을 때의 그 길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벡터로 표시를 한 것. 그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거,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요 그레디언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의 그러니까 평면을 정의할 때 하나의 x 스타에서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한 설명을 예제 4.5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1,1을 원점으로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 원형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1.8, 1.6이라는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 fx를 우리는 파셜 x분의 파셜 f, 그 다음에 파셜 x1분의 파셜 f, 그 다음에 파셜 x2분의 파셜 f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x1에서 미분을 하면 2 x1-1이 될 거고요. 그쵸? 요거만 남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요 앞쪽으로 넘어오고 앞으로 나오고 요 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2의 x2-1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된 것 중에 요 지점 1.8, 1.6에서의 파셜 데리베티브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딱 넣어주면은 x1이랑 x2에다가 각각 1.8이랑 1.6을 넣어주면 값이 1.6과 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레디언트 벡터는요 1.6에 1.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1,1인 지점이고 요것이 지금 함수 fx고요. 그 다음에 1.8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1.8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점을 찍고 요렇게 선을 딱 그으면은 이때의 함수 값은 얼마냐? 여기다 1.8 넣고 여기다 1.6을 집어넣으면은 값이 1이 된대요. 그래서 f는 1이라고 설명을 해놓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f 값이 0일 거고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딱 구해서 얘를 딱 보면은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레디언트 벡터 C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때의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 요거 탄젠셜한, 그러니까 요 지점의 어떤 뭐라고 하죠? 딱 접선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요것과 그레디언트 벡터를 딱 비교를 했더니 서로 수직인 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gradient is normal to the surface, 요 서피스에서 수직인 관계가 됐다고 하네요. 요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것 자체가 그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서피스의 수직인 것.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내가 아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x점에서의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서피스가 있을 때, 이 서피스에서의 접선 또는 접선이라고 하겠네요. 이 접선의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지점에서 이 평면을 나타내는 노멀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레디언트 벡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2.2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인데, 해시안이라는 것 자체가 2차 파셜 데리버티브에 대한 텀인 거를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 미분을 할 건데, 이 두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번 미분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j의 인덱스에 대해서 반대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먼저 j라는 인덱스를 가진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i라는 인덱스를 가진 독립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할 경우에 얘를 2차 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2차 미분의 특성상 그러니까 j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i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과 i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j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equal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얘를 그 해시안이라고 부르는 h라고 부르는 어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n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총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2차 도함수, 2차 파셜 데리베티브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개, 그러니까 n 제곱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었고요. 얘를 매트릭스 형태, 그러니까 행렬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미분에 대해서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 쭉쭉 해서 첫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n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열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미분을 처음에 두 번째 미분을 했었을 경우에 해서 쭉쭉쭉 하면은 총 n by n, 그러니까 n by n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었고, 얘를 해시안 매트릭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요거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뭐랄까 이전 설명에서 이전 설명을 조금 다시 설명하고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시안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4.2.3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학생들이 익숙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제어 쪽 가면 아마 테일러 익스펜션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배운 학생들은 되게 익숙할 거고, 처음 보는 학생들은 조금 그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일단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 설명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함수는 그 approximate,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걸로 나타낼 수 있냐면 폴리노미얼,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근데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하나의 위치, 여기서는 x 스타라고 표현할 건데, 이 x 스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어떠한 포인트로든 그 값에, 그러니까 그때의 값이랑 그때의 데리버티브, 그때의 미분항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다른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특정한 위치에서의 그 함수 값이랑 그 다음에 그때의 데리버티브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스타라는 위치에서의 함수 값이랑 그때의 미분, 1차 미분, 이건 한 번 미분한 거고요. 얘는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미분항들을 다 더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요 뒤쪽에 얘가 2차 미분이고요. 3차 미분, 4차 미분에서 무한대의 미분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항들을 다 뭉뚱그려서 R이라고 해서 remainder, 그러니까 나머지 항이라고 그냥 설명을 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임의의 위치를 x라고 두고요. 우리가 특정한 위치를 x 스타라고 봤을 때 이 두 개의 위치를 d라고, 그러니까 difference, 그러니까 차이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요거 하나 봐야겠네요. 요거는 함수 값이고요. 얘는 첫 번째 미분, 얘는 두 번째 미분 값인데, 뒤쪽에 있는 요거 x-x의 제곱, 요 텀들이 추가적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이 미분 텀에. 요거를 중요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요 수식에서 x-x를 d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x가 x스타 플러스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x를 요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얘도 그대로 내려올 거고, 여기 x-x를 우리는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등등등 해서 뒤에서는 d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위치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이렇게 함수값과 미분값 그리고 두 위치의 차이값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테일러 익스펜션의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fx 자체가 코사인 x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표현을 해놓으면은 내가 특정한 위치 x 스타를 기준으로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를 한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두 개의 차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x 왜냐면 마이너스 사인 x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그 차이 값의 제곱 플러스 리메인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그 코사인 x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낸 방식이었고요. 만약에 x 스타가 제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다 x 스타에다가 제로를 딱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어떤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리메인더라고 되어 있는 요 항들이 x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스타의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값 자체를 우리는 보통 굉장히 작은 값을 줘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같이 굉장히 작은 값을 주기 때문에 작은 값의 제곱, 작은 값의 세제곱, 작은 값의 네제곱은 무한정, 그러니까 엄청 작아지는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리메인더 항을 그냥 날리고 그냥 fx를 보통 이런 식으로 fx 스타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텀을 날리고 앞에 있는 이러한 텀들만 한 2차 정도까지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서는 equal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approximately equal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같다라는 표현을 써서 쓰긴 하지만 거의 같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실제 값과 같은 값이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 코사인 x에 대한 그 부분을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설명을 할 때 예제를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빨간색 그래프가 그 코사인 x의 함수예요. 그리고 쭉 하고 여기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1차 그러니까 코사인 0에서 그러니까 x 스타가 0에서의 코사인 0에서의 1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차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값을 더해준 게 그 다음에 그려졌던 것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코사인 x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항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실제 코사인 x의 그래프랑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것이 테일러 익스펜션입니다. 이런 거를 무한대로 더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함수랑 같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쓰게 되면 approximately equal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불구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2차 정도까지만 더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그 차까지 예를 들면은 얘는 10차까지 지금 더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더해야 눈으로 보기에도 실제 함수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꼭 2차까지만 고려하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 한 2차 아니면 3차 정도까지만 고려를 해도 충분히 어떤 정확성을 보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지금 너무 그 포인트를 많이 써가지고 답답하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x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 것이고 만약에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파셜 데리버티브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d라는 그 디퍼런스의 값을 d1 그래서 x1에 대한 디퍼런스 그리고 d2를 x2에 대한 디퍼런스로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함수 x1과 x2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함수,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편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만들어지게 될 거고 2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x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x2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그 다음에 x1과 x2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것이 있고 x1과 x2로, 그러니까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2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x2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x1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같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2라는 값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쭉 그 함수들을 다 펼쳐가지고 본 것이고 이 두 개를 서메이션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를 두 개의 더블 서메이션, 그러니까 이중 서메이션, 그러니까 이중 한글로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어쨌건 이렇게 더블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식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앞에 있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한 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 경우에인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요거 그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요. 요 부분을 헤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R을 붙여야겠지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건 그러니까 디퍼런스에 대한 텀을 이런 식으로 앞뒤로 곱해놓고 중간에 헤시안 매트릭스를 딱 곱하면은 이것 자체가 이 표현 두 개의 더블 서메이션으로 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그 매트릭스랑 헤시안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펑션 체인지,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 두 개의 값, 그러니까 d만큼 바뀌었을 때 x 값이 x라는 벡터가 d만큼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요 d라는 것 자체가 그 볼드 쳐져 있다는 것 자체가 x1에 대한 디퍼런스, x2에 대한 디퍼런스 등등 해서 xn에 대한 디퍼런스 가치를 다 모아놓은 하나의 벡터이기 때문에 그 볼트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값의 차이는 얘를 그냥 넘겨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first order change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change, 그러니까 요 부분요. change가, 그러니까 펑션 change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first order, 그 1차 함수, 1차의 변화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쓴 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예제 4.9 리니어 테일러스 익스펜션 오브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x1과 x2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x 스타 1,2에서의 어떤 테일러 시리즈를 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오리지널 펑션의 값이랑 1,2에서의 실제 함수의 값이랑 비교를 해보라 라는 것 같네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솔루션을 봤을 때 일단 이거 자체를 x1과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겠죠. x1과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딱 집어넣어주면 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1차 미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1차 미분에 대해서만 딱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 first order change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차 미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1차 미분 텀 요것만 고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봤냐고 하면은 요까지만 딱 본 거예요. 요까지만 딱 보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fx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이 함수에 1,2를 집어넣은 값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다가 더하기 뒤에 값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요게 미분항이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뭘로 표현할까요? 이걸로 표현합시다. 미분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2를 기준으로 x1과 x2가 바뀌는 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의 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 수식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곱하고요.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1,2를 집어넣으면 여기랑 여기다 1,2를 다 각각 집어넣으면은 실제 값은 1.25인데 우리가 x스타를 1.1,2.2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x스타를 1.1,2.2라고 봐서 한 10%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1에다가 10%를 곱해서 1.1로 만들어주고 2에다가 10%를 곱해서 2.2 정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은 1,2에서 정의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1.1,2.2라는 위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값을 봤더니 그때의 대략적인 값이 1.2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 값이 1.25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봤더니 한 4%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값을 1,2에서 한 10% 정도의 오차를 두고 일부러 1.1,2,2.2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용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수식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값이 1.2 정도가 나왔고, 이 1.2란 거, 그러니까 테일러 익스펜션의 결과에 대해서 실제 결과 값이랑 비교를 했더니 한 4%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인데요.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되게 큰 차이인데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얘를 집어넣었더니 4%의 되게 작은 오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함수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실제의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어떤 결과물을 충분히 괜찮은 정확성을 보장한다라는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챕터 4 중에 앞쪽 부분, 내가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는 앞쪽 부분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니멈, 맥시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수월했었고,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레디언트라는 부분, 그 다음에 헤시안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도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부분이 학생들한테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거나요. 아니면은 구글 같은데 사실 테일러 익스펜션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예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챕터 4의 나머지 부분과 챕터 5는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챕터 6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챕터 6가 뒤에 엑셀을 이용한 어떤 최적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전 내용 이전의 짧은 내용들까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그렇게 막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